지금 블록체인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체인을 어디서 들어봤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만든 원리가 바로 이 블록체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 그 거래 원장이 나누어져서 기재가 돼가지고 어느 한 컴퓨터에 있는 것을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하더라도 나머지 컴퓨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의 염려가 없다. 라고 하는 기술이 바로 무슨 기술입니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아주 디지털 시대에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아주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막아버려야 될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서술이 너무 길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무수히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최고 솔루션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구현된 플랫폼, 각종 플랫폼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략 그 2025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7년만 지나면 전 세계 GDP의 10%의 GDP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GDP의 10%래.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될 것이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은 진실한 이력 관리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느 한 서버에 그 내용이 저장돼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자의 컴퓨터에 나누어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의 내용을 고친다고 해도 영향이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 진실한 내용만 기록이 돼서 그것이 확산될 뿐이지 어떤 그 위조나 변조가 될 가능성이 없고 그 이력,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가 생산되었으면 돼지고기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내 식탁에 오르기 때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식탁 위에 올라온 각종 음식의 물류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돼지고기,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닭고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고차 거래할 때 지금 중고차 거래할 때 이게 장마통에 떠내려갔다 올라온 건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반식 때 잘라서 붙인 건지 침수가 됐던 건지 보험 적용을 수차례 받았던 건지 뭐 그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속여버리면.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이 되면 누구든지 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굉장히 그 혁명적인 어떤 그 기술 아니겠어요, 이거? 그 위조 변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력 관리는 물류 시스템에 적용되면 제품 수출입의 모든 과정과 정보를 그 관계자들이 모두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를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뭐 컴퓨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SNS, 스마트폰으로 저쪽으로 하든지 해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주문하면 그 동시에 선주, 배를 운영하는 사람, 세관, 항만, 보험사, 은행 등 모든 관련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해킹과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가 없는 선적과 통관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가 곧 닥친다는 거죠. 곧. 그래서 그 모든 생산 제품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제품 정보가 모든 정보가 다 등록돼서 제품의 생애 주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판매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서 생산부터 판매에 되는 전 과정의 관리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소비하든 뭐 공산품을 사든 아니면 음식을 사든 그런 거 사면서 바로 거기에 바코드에 이렇게 찍어만 보면은 모든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재판매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생산된 건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확실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확실한 시대가. 뭐 그거 다 가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력 관리는 나가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난 걸어다니는 병동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는데 그 병원 정보가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새로 다 초진이 시점해가지고 막 그 초진비, 재진비 다 내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헛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환자의 병력 관리에 적용이 된다면 내가 이 병원에 있다가 무슨 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산으로 가는 바람에 부산에 있는 무슨 뭐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 환자의 이름만 치면은 바로 그 환자에 대한 모든 관리, 그다음에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 CT 촬영한 거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블록체인은 진정성을 보장한다.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말이기도 한데 정확하다 이거 내용이 위변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영화, 음반, TV 프로그램, 서적 등 다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바코드라든지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확인만 해보면 이게 불법 제품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제품인지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돼가지고 이게 몇 번의 판매 이력을 거쳐서 중고품으로 나한테 온 건지 아닌지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작물의 관리와 보호가 확실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종 서류 발급 시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발급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전송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원본과 똑같은 진정한 카피본이 그걸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에 제출이 되는 거죠.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그런 서류를 발급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블록체인의 진정성에 관한 기능이고, 셋째,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은 스마트 계약이다, 스마트 계약. 이렇게 종이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막 도장 찍고 막 이런 계약 이제 가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러한 스마트 계약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개인도 필요 없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 계약의 장점이죠. 호주에 보면은 각 가정에서 요금을 충전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태양 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잉여 전기가 있어요. 그걸 판매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한국전력에다가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걸 다른 개인한테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호주 같은 데서도 중개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된 다음에 이제 개인 대 개인이 직접 전기 많이 나와 나한테 좀 팔어. 이게 판매를 한다는 거야.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공공 입찰 계약 같은 거, 입찰 계약 같은 거 우리 요즘에 컴퓨터로 입찰을 다 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뭐 입찰 징후 분석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돼서 뭐 이게 담합에 우려가 좀 있는 액수를 적어냈다 여러 사업자들이 그러면 그걸 알아내는 징후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 징후 분석 시스템 그런 것도 컴퓨터를 활용한 것이지만 그런 내용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그 공공계약 입찰 프로세스에 반영이 되면은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허술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 또는 그 입찰, 낙찰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허술한 그런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개발이 전 세계 금융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중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비트코인 유사한 그런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화폐 좀 써주세요라고 각국의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에다가 자꾸 우리 거 좀 쓰는 게 안전하다. 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과 같은 도쿄 미쓰비시 도쿄인가 어디 은행 보면 거기서 자기네들 단독으로 또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아주 사소한 거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상이 아니라 이미.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막 이제 상용화된다면 해외 송금이나 환전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게 될 거죠. 다섯째, 블록체인은 암호 인증 기술과도 연계될 수가 있다. 암호 인증 기술. 지금 공인 인증서 다 없애겠다. 액티브 X 이런 거 다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인 인증서를 없애는 건 좋은데 누구는 뭐 없앨지 몰라서 안 없앴나? 왜 안 없앴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 본인인지 아닌지 진정성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공인 인증서 없이 전자서명 없이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만 적용하면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 이거 바로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인증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책이다, 솔루션이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각
각 컴퓨터에 나누어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삭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력이. 그런데 우리 어디에요? 응?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데 보면 당사자에게 사용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삭제하도록 돼 있잖아. 그 법하고 상치가 되죠. 상치가. 근데 본인이 잊혀질 권리 주장하면 내 거 지워달라 그러면 다 지워져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위조 변조가 안 된다는 것은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블록체인의 특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블록체인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전하고 투명하다는 것은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거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선거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자투표로 해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죠. 전자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그 컴퓨터 단말 시스템을 중앙 서버하고 연결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만 전자투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투표 시스템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본인인지 아닌지가 그 이력이 확실히 신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서 내 스마트폰에서 내가 후보자를 찍어가지고 하면은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짜만 정해주면. 이것이 실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예비 선거, 정당 의사결정 등을 위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거가 도입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집계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우리 일반인들만 사용할까요? 정보 관계자만 사용할까요? 아니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걸 이용 못할까요? 사이버 범죄자들이 일반인들의 이용, 네티즌보다 훨씬 앞서가죠. 사이버 범죄. 그래서 범죄자들이 범죄가 성공하고 늘고 있잖아요. 사이버 범죄자들도 자기네들끼리 범죄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빨리 관계의 사계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논의해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팍팍팍 적용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죠. 내가 보기에 이 사이버 범죄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같은 것도 다 이걸로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얼핏 지금 너무 긍정적인 면만 내가 연구를 해서 그런지 이것이 이 시대의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기술구 자체는 완전하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둘러싸고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침해를 당할 수는 있다. 그런 거는 염려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좀 시급하게 신속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법제도화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